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11일, 이제 거의 마감 시장 비슷하게 가네요. 예, 저도 이 주식 시장에서 지금 거의 뭐 20년 정도, 증권 회사도 다니고, 자문도 하고, 전업 투자도 하고, 다 해봤는데, 작년, 올해 정말,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수많은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주식이라는 게 그렇죠. 예, 항상 늘 새롭게 전혀 다른 모습으로 시장에 어떤 횡보를 가거나 아니면 횡태를 띄기도 합니다. 네. 카카오페이, 예, 카카오뱅크, 이 두 기업이 보여줬던 작년 한 해 뭐 이 두 기업뿐만 아니죠. 여기에 있는 SK 아이 테크놀로지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카카오 크래프톤이라든지 하이브라든지 수많은 이제 신규 상장주들이 코로나 이후에 보여줬던 모습은 정말 저도 그동안 이 주식업 관련돼서 일을 하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초유의 모습을 봤습니다. 상장되고 나서 상한 더블 되고 나서 상한가 가고 그 다음날 또 상한가 가는 경우. 근데 문제는 과거의 상한가 제도와 지금 상한가 제도가 퍼센테이지가 많이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30%라는 거는 공모가 대비 100% 상승하고 거기서 또 30% 갔다는 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따상 자체가 너무나도 와 이게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놀라운 일인데 따상에 또 상을 갔단 말이죠. 예. 그런 부분이 저도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에서 나왔다는 게 정말 과연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뭐 그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종목들이 그런 모습을 나왔죠. 그런 이제 유동성 파티의 어떤 가장 큰 수혜를 받던 종목들이 지금 대부분 다 조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크래프톤도 그랬고요. 뭐 과거에 하이브, 그다음에 SK 관련돼서 아이테크놀로지, 네. 뭐 그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 다양한 종목들이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공모가 자체도 좀 거품이었고 그 이후에 보였던 공모가 이후에 보였던 모습이 그렇게 상한가하고 뭐 급등하고 정확하게 뭐 따상인지 상상인지 뭐 그거는 조금씩 기업마다 달랐지만 그 이후에 보인 행보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대부분 조정이었습니다. 그렇죠. 큰 조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조정도 이번 조정은 정말 저도 놀랍습니다. 카카오페이가 그렇게 급등하고 지금 고점 대비 85%라는 게 너무 놀랍죠. 1년이 채 안 됐죠. 지금 1년 됐나요? 10월 그쵸? 11월이 되어야 돼. 만 1년이 되는데 상장된 지 만 1년이 채 안 된 기업이 고점 대비 마이너스 85%, 카카오뱅크는 고점 대비 81%, 네. 카카오는 상장시키고 나서 71%, 크래프톤은 상장되고 70%, 하이브는 71%, 대부분 70%대 이렇게 조정을 보인 거거든요. 1년 만에. 이런 모습도 저도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너무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는데 또 앞으로 어떤 경험을 할지 저도 정말 고민이 되고 궁금합니다. 예. 이게 그러면 이제 조정을 받고 다시 또 이런 상승을 보이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끝도 없이 영원히 뭐 지하 1층, 2층, 3층, 4층, 저하 10층 이제 지하 10층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지하 20층? 이런 게 또 나오는 것인지. 왜 그러냐면 다른 기업들은 그래도 펀더멘탈이라는 게 있거든요. 멀티플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멀티플을 책정하기가 좀 상당히 곤란합니다. 재무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이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가 거의 얼마죠? 예, 8조 5천억 정도 되는데 영업이익이 지금 이제 5천억 정도, 6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카카오뱅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은행업을 기반으로 이자 수익을 얻으면서 수익권으로 가면서 좀 안정이 됩니다. 근데 카카오페이는 이게 적자였다가 이제 흑자로 이제 턴어라운드 하거든요. 그러면 거의 바이오주 수준이란 말인 거거든요. 근데 바이오 같은 이런 천문학적인 뭔가 신약이 개발되는 게 아닌 상태에서 이런 멀티플을 받고 이제 출범을 했고, 그 다음에 하이브도 보시면 그래도 실적이 이렇게 시현되고 있고, 크래프톤도 게임주는 그래도 실적이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비해서 카카오페이가 저도 좀 많이 걱정이 되는 바입니다. 지금 이게
정말 이 기관 투자자들이 후려치기 시작하면 얼마나 후려칠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그 중에 또 하나가 이제 문제는 이 공매도죠.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카카오페이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펀더멘탈이 다소 약한 걸 보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공매도꾼들이 집중적으로 오늘도 마찬가지. 제가 봤을 때는 계속 공매도가 공매도를 부르고 또 공매도가 공매도를 계속 돈을 버니까 뭐 급등주 오버슈팅 하듯이 공매도가 언더슈팅을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금 카카오페이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공매도 금지와 그 다음에 자사주 매입, 그 다음에 자사주 소각, 이런 정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정말 힘들 것 같네요. 예, 카카오페이는 이거는 지금 카카오뱅크는 그래도 임원진들이 주식을 사고 있거든요. 뭔가 그래도 확신이 있는지 3분기 실적도 좀 괜찮게 나온다고 하고 뭔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자사주 5만 주 임원진들 특수 관계자들이 이렇게 사고 있는데 카카오페이 쪽은 완전히 전무후무 자사주 매입 계획도 없고 아무 대표이사 커멘트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완전히 흘러내리는 모습입니다. 카카오도 좀 인정하고 외국인 순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카카오페이가 너무 지금 심각한 수준인데, 근데 또 이제 주식이라는 게 이제 이런 완전한 위험 속에서 수익이 좀 나기도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완전 오늘까지 이 카카오 그룹주를 째려보고 기다린 선수 같은 경우는 카카오페이 오늘 이 정도면 내일 좀 반등, 기술적 반등 단타라도 좀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솔직히 지금 이 정도면 이제 이거는 이제는 좀 사도 되지 않나요? 카카오페이는 이건 좀 저도 많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는 진짜 이건 진짜 조금 물리더라도 좀 보면 카카오페이 이거 쿠팡처럼 좀 움직임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요? 이런 기업들은 좀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쿠팡도 저렇게 한번 완전히 쏟아내고 나서 엄청난 폭등했거든요. 쿠팡도 적자입니다. 쿠팡도 계속 적자고 지금도 엄청난 투자를 하고 엄청난 적자죠. 예. 그런 걸 봤을 때 멀티플로 비교하면 쿠팡하고 거의 빠까빠까 하겠죠. 근데 시가총액이 쿠팡이 엄청나거든요. 쿠팡도 지금 시가총액이 거의 30조 육박한다고 들었는데 그리고 바닥 찍고 거의 더블 났으니까요. 그렇죠? 8.9달러 찍고 20달러 찍었으니까. 카카오페이도 지금 가장 희망적인 거는 쿠팡처럼 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4만원 찍고, 그럼 24달러 찍고, 지금 10달러도 아니죠. 5달러? 85%니까 쿠팡에서 보여줬던 것보다 더 많은 하락을 한 것 같습니다.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좀 사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좀 많이 빠진 것 같고, 이제는 기존에 있는 주주님들은 엄청난 손절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오늘도 이 정도 됐으면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난 손절매가 나오지 않았나 카카오페이 쪽으로. 사는 것도 순매수로 봤을 때 이렇게 개인들이 순매수한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적으로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저가에서 아니면 또 쟤네들 특징 중에 하나가 팔고 다시 사거든요. 팔고 다시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차피 떨어질 거니까 와장창 팔아버리고 저 밑에서 다시 사자. 그런 식으로 또 다시 사는 게 기관들입니다. 어차피 걔네들은 악랄하기 때문에 카카오도 그렇고 카카오페이도 그렇고 뱅크도 그렇고 여러분들은 팔고 다시 저가에 다시 재매수한다는 게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내가 지금 이 손절을 하고 다시 또 밑에 사고 또 손절하고 다시 이게 안 되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어차피 수익률 게임이기 때문에 로스컷 하고 그 다음에 윈도우 드레싱 하고 그리고 다시 10% 20% 떨어진 가격에 또 사고 계속 사고 팔고 하면서 장난을 치는 거죠.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끔 그렇게 됐을 때 또 끌어올릴 때는 또 끌어올릴 수 있는 게 자기네들의 어떤 그 머니 플로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개미들을 정말 많이 털어내지 않았을까. 압도적으로 좀 털어내지 않았을까. 그리고 좀 특이한 거는 얘네들의 대주주 구성입니다. 보통 이제 이런 기업들은 개인 투자자들 지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가지고 놀 수가 없거든요. 보시면 카카오 그룹, 카카오 외국인 알리페이 싱가포르가 34%, 카카오가 47%, 대주주 지분만 하더라도 85, 86%, 그다음에 카카오페이 우리사주 2%. 이러면 실질적으로 유통되는 주식 수가 얼마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유통 비율이 15%가 안 되는데
15%도 안 되는 유통 비율로 가지고 주가를 이렇게 계속 떨어뜨렸다? 이것도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예, 정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상장 때 저렇게 너무나도 공모가를 부풀려서 상장시킨 것도 이해가 안 됐고, 그 다음에 그걸 또 더블을 만든 것도 또 이해가 안 됐고, 더블을 만들어서 또 상한가를 만든 것도 이해가 안 됐고, 예, 다양한 것들이, 모든 것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또 이 아이들은 상한가까지는 안 갔네요. 첫날. 그렇죠? 더블 만들고 최고가가 볼까요? 정확하게 19% 플러스 됐네요. 그러고 나서 그걸 들어 올려서 연기금이 또 들어 올렸죠. 그리고 248,500원까지 올리고 그렇게 됐고, 카카오뱅크는 볼까요? 네, 첫날은 상한가 갔고요. 그러면 상한가 안 갔나요? 고가. 상한가 안 갔네요. 그 다음날. 네. 카카오뱅크는 이미 이제 그 IPO에 대한 어떤 불신이 충분히 드러난 이후에 상장되어서, 예, 그냥 공모가 논란하고 그 다음에 급등한 이후에 주가가 빠진 거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따상상까지는 아닙니다. 따상상에 대해서는 정정해 드릴게요. 네. 하이브는요, 볼까요? 예, 하이브는 따상상 같나요? 얘도 따상상 안 같고, 그래프톤 어느 정도 IPO에 대해서 좀 불신이 생긴 이후에는 따상상까지 안 갔네요. 따상상의 신조어를 만들었던 기업이 SK 사이언스인가요? 바이오사이언스. 이건 볼까요? 얘도 따상상 아니네요. 도대체 뭐가 따상상 같던 거죠? 네. 어쨌든 너무 당시에는 신규 상장주가 너무 많아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신규 상장주들이 주시장을 다 망가뜨렸을 수도 있습니다. 지수가 엉망진창되었죠. 예, SK 에너지 솔루션도 이거 상장되면서 그냥 LG화학에 있었으면 이 시가총액이 100조짜리 회사거든요. 이런 아이들이 막 기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코스피 지수도 엉망진창이 되고 종목도 엉망진창이 되고 유동성도 엉망진창이 되고 모든 것이 다 뒤죽박죽이 된 게 지금 현재 시점입니다. 예, 삼성전자는 다 돌아왔는데 이제 나머지 종목들이 안 돌아오면서 시장이 또 뒤집어졌네요. 예, 이상하게 가고 있습니다. 시총 300조짜리가 안 빠지니까 나머지 개별주들이 그냥 급락하는 또 기아 현상. 예, 주시장 계속 이상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완전히 개인들을 털어내는 그런 작업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이제 이런 과정이 다 일단락되면 이제 어느 순간 공매도 금지라든지 증강기금이라든지 뭔가 새로운 정책들이 나오면서 순간적인 턴어라운드를 좀 하지 않을까. 예, 그런 기대를 해보면서 정말 힘드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지금 제 생각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힘들어하는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공격 대상이 신용 반대매도, 그 다음에 뭐 자사주, 그 다음에 뭐 개인 비중이 높은 종목들, 뭐 이런 것들 위주로 계속 개미 털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 국면을 이겨내야 됩니다. 요걸 잘 이겨내면 분명히 또 좋은 국면이 올 거다. 네, 저는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이런 과정이 늘 있었으니까요. 예. 그래서 과거에도 신규 상장 종목들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마라. 예. 신규 상장 종목들이 이런 아픔을 줬던 경험이 너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주시장이 폭락하고 나면 또 항상 엄청난 급반등을 보였던 경험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구간을 이 막바지 구간, 정말 이 막바지 구간이 제일 무섭습니다. 마이너스 막 10%, 20%, 30%가 확대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하락할지, 내 돈이 얼마나 없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무서운 거죠. 그냥 잠만 자면 꿈에서 야 이거 나 이제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닌가, 나는 이제 망하는 게 아닌가, 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하락하기 때문에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거든요. 오늘도 아마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평상시 같으면 한 번 정도면 영상 하나, 두 개, 밥 정도로 보내드리는데 오늘은 무려 3개씩이나 여러분들이 좀 더 힘을 해드리게 하기 위해서. 예. 그리고 좀 끝나고 장이 끝나면 어쩔 수 없이 받은 스트레스는 좀 풀어내야 됩니다. 이걸 못 풀어내면 주식 매도로 손이 가거든요. 이 아픔과 이 슬픔과 이 힘듦을
제일 가까운 공원 산책이라든지 뭐 진짜 가까운 곳에 산이 있다면 산에 올라가서라도 좀 걸어 다니시고, 그다음에 뭐 주변 사람들 만나고 집에 밖에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어떻게든지 나가서 밥을 먹더라도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좀 대화도 하고, 예, 그 대신에 이제 술은 최대한 드시지 마시고요. 예, 정신이 여기서 혼미해진 상태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정신은 바짝 차려야 되죠. 호랑이한테 물려와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 여기서 정신 안 차리고 술에 의지하거나 뭐 약에 의지하거나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예, 약까지는 안 가겠죠. 그렇죠. 네, 절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정신을 바짝 세우고 앞으로 더 전진해서 더 나가야 됩니다.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주식 망가져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돈이 없어도 문제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쨌든지 살아갑니다. 빚이 100억이든 이상민 보십시오. 더 열심히 살잖아요. 더 잘 살아잖아요. 빚 다 갚았잖아요. 예. 열심히 하면 다 됩니다. 주식 뭐 원래 주식 하기 전에 돈 없었잖아요. 대학생 때 돈이 우리가 많았나요? 뭐 저는 차비밖에 없었습니다. 맨날 아르바이트 하고요. 예. 근데 또 빵에서 돈이 열심히 벌면 또 돈이 벌리잖아요. 주식 다 망가져도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그 일어서는 과정에서 자기가 자아를 계속 발견하고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를 찾고, 그 다음에 앞으로 꿈을 꾸고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희망이 없어졌을 때 인생을 포기하게 되거든요. 희망을 가지면 됩니다. 앞으로 주식시장 또 좋아질 거예요. 그 끈을 놓지 마십시오. 나빠지긴 하겠죠. 단기적으로 뭐 나빠지고 연말까지 나빠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희망이 없어지는 순간 모든 끈을 다 놔버리거든요. 그 끈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그 끈을 부여잡고 있고 앞으로 무조건 좋아질 거다라고 믿고, 그냥 안 돼도 믿으십시오. 그냥 믿고 가면 됩니다. 주식시장은 또 돈이 많은 자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좋아집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힘내십시오. 화이팅 하겠습니다.